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볼 텐데 바로 조금 전입니다. 최근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이 공천 개입의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명 씨가 어떤 발언했는지 조금 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시는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그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검찰 출석 모습 보셨는데 일단은 변호인을 좀 추가 선임해서 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명태균 씨 어떤 혐의들로 검찰 출석하게 됐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무상으로 3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25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이 명태균 씨 측에 전달이 됐는데 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성공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중심에도 서 있습니다. 네, 자 서정호 변호사님, 뭐 폭로한 게 없다, 조사 받고 나와서 할 얘기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실제 강혜경 씨라고요. 네. 본인 밑에 강혜경 씨가 많이 폭로를 했고요. 본인은 뭐 카톡 정도는 공개한 게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폭로한 건 없죠. 근데 실제 뭐 있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게 없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는 예, 아니면 그거는 천하망에 뭐 뒀다는 등. 화장했던 분이고 네. 아버님은 네. 그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공개될 게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저는 실제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은 아마 명태균 씨가 많은 폭로를 해오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도 들거든요. 말을 좀 아끼는 모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당당하고 매사에 좀 과장돼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네. 언제부터인가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조금 뭔가 좀 답답해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렸다는 시그널인 것 같죠. 그리고 오늘 태도를 보니까 어떤 기자들의 취재나 그 전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했던 말들 중에서 본인이 폭로한 거 없다고 하는데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폭로한 것이 없다라는 저런 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근데 강성필 대변인,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명태균 씨가 오늘 올린 거거든요. 네. 못난 아버지 용서해줘, 네. 사랑해라고 이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왜 올린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네. 지하 주차장에 있다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수갑하는 네. 모습 보기 싫다. 뭐 수갑하는 아직은 모습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갑까지는 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딸에게 조금 보여주기가 조금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밝혀진 것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의혹입니다.
하지만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앞서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네. 밝혀지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리가 좀 불편한 채로 검찰 창원지검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명태균 씨 말을 좀 아꼈지만 변호인은 여기 대해서 좀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어떤 태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네, 서 변호사님, 저희가 차차 어제 있었던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을 할 텐데 어쨌든 대통령 육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잘했던 결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숨은 의도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그 출마도 많이 하시고 또 최고위원도 아마 컷오프 됐는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 옛날에 박범계 그 의원하고도 계속 분쟁이 있었고요. 예. 이분입니다. 그 황우여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인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저 김소연 변호사님의 말씀은 대통령인데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그 위법 공천 개입이 전혀 없었다. 근데 단지 이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단순하게 추천에 전화를 받아준 것뿐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하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자, 강성필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 말을 좀 뭔가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약간 미담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시고 그다음에 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런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말을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변호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도 봤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영선 해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덕담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덕담으로 한 말에 명태균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갖겠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 잘 지내라라는 그냥 덕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 은혜 갖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금 드러난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과 9천만 원의 수상한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세비를 쉽게 말해서 세비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월급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씩 딱딱딱딱 그렇게 나눠 갖는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면이 많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될 면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 변호사님, 일단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변호인도 미담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혹시나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내는 메시지 신호라고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대통령실하고 이제 끊어졌고요. 수사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검찰은 이제 검찰대로 11명의 예. 거의 특별수사단에 준할 정도로 대규모 이제 그 수사단이 꾸려졌잖아요. 이게 좀 대폭 확대한 모습입니다. 예, 아마 이제 전혀 대통령실은 고려하지 않고요. 원칙에 따라 이제 수사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덕담 이야기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저희 변호사도요. 여러 이제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별의별 민원들이 오요. 검사한테 탄원을 좀 해달라. 네. 판사한테 어떻게. 그럼 이게 실제 판검사한테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의뢰인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부탁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어디 전화해봤는데 행정부에 네.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실제 전화 안 하고도 아마 대통령이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 정진석인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니까 덕담으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덕담인지 아닌지 의뢰인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혜 고맙다 이거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돈 월급의 반 있죠. 우리 법에요. 돈 갚을 거 있을 때 받을 거 있을 때 안 갚으면 월급의 딱 반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돈 거래가 있더라도 내 월급의 반씩 갚을게 흔히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이걸 가지고 뭐 세비를 뭐 반띵한다. 이건 되게 추측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명태균 씨가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직전에도 갑자기 SNS에 사죄 글을 올려서 이 배경을 두고 사실 여러 추측이 해석돼 나왔었기 때문인데 장가 기자 어떤 내용이었죠? 뭐 여러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자신의 SNS에 자신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이 공개된 녹취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감에서 녹취를 폭로했었던 강혜경 씨는 자신의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던 바가 있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면서 네. 자신을 협박했었다라고 SNS에 작성했습니다. 네. 이런 명 씨 주장에 강혜경 씨는 뭐 사실 아니다, 사실 틀리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한 바 있는데 자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명 씨가 지금 주장한 부분 운전기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강혜경 씨 아버지기 때문에 뭐 2천만 원을 뭐 달라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명태균 씨가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강혜경 씨라든지 뭐 운전자 김 씨가 뭐 명태균 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인들 간에 알아서 할 일인 거지. 네.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거는 쉽게 말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의 9천만 원의 수상한 거래 네. 이게 공천 대가인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 대선 기간 중에 81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그 경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 3명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실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거니까 그게 일종의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천이 탈락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변제를. 그러니까 그것을 김명선 전 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 금액에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 보도가 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뜬금없이 갑자기 강혜경 씨가 돈을 요구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는 이런 거는 명태균 씨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인 간에 서로 간에 뭐 협박죄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명태균 씨의 수상한 돈 거래와 어떤 공천 대가에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좀 물타기성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어쨌든 물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태균가 굳이 강혜경 씨가 돈을 요구한 것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 시점에서 경찰 출석 앞두고 얘기한 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사자 간의 협박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폭로의 그 순수성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빙성, 진실성하고도 연결된다 봐요. 진실성. 뭐냐면 이제 강혜경 씨가 네. 돈을 만약에 진짜 요구한 게 뭐 녹취나 넣어가지고 진짜라면 그런 게 또 녹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그 폭로의 순수성이 공익 신고자라 그랬잖아요. 네. 공익 제보자라고 이러라고. 그러면 이게 결국 돈 요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폭로한 거 되면 아무래도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강혜경 씨에 대한 신뢰성이. 예. 공익 신고자라고 보긴 어렵죠. 네. 그 범죄자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더 저는 심각하다 봐요. 어떤 이게 폭로가 협박이 있었다면 뭐 비례든 뭐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명태균하고 대통령의 통화를 녹음한 거잖아요. 근데 운전기사가 만약에 불법으로 녹음했다면 네. 저렇게 폭로를 하면 이거는 이게 엄청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면서 불법 녹음 알면서 이게 폭로한 박찬대 또는 이제 그 특보였던 김상호 씨 고발당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이게 2차 알면서 이게 또 그걸 기자회견이나 폭로하면요. 네. 또 처벌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이런 증거를 뭐 예를 들어 많이 지금 갖고 있다는 녹취 등을 갖고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서 이런 돈 요구, 비례대표직 요구 이런 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저 운전기사가 뭘 요구했다잖아 비례를요. 네. 만약에 운전기사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협박을 했으면 그게 불법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하나하나게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검찰이 명 씨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공천 개입 등 의혹 등을 좀 밝혀낼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어제 명 씨 관련된 의혹, 뭐 일련의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씩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이 화면대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뭐 일단은 근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육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도 있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해명, 설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유력 대선 주자가요. 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든 누가 이게 뭐 여론조사를 좀 조작해달라 이런 거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대선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론조사 많을 때는요 20-30개 나옵니다. 그 보고하기에도 이게 바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말라고 조작해달랍니까?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한두 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선거 있잖아요. 뭐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럴 때는 조작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는 날마다 여론조사 수십 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론조사 부탁한 적이 없는 거야. 너무나 상식에 맞고 그런 뭐 당연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명태균 씨가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3억 7천 했는지 뭐 3조 7백인지 그건 자기들 계산이 모르겠는데 그걸 이게 대통령한테 달라면 안 되죠. 대통령이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보통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이 뭐 권력자한테 접근할 때 한두 개 좀 조작되고 잘 놓은 거 있잖아. 요거 들고 이제 그 접근하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한두 개지.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돈을 주는 대신에 공천을 주고 이런 그다음에 공천 받으니까 명태균한테 월급 반을 주고 이거는 이게 창작 소설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황당무계한 소설입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 언급한 걸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자백한 거 아닙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 조작을 명태균 씨에게 부탁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려면 선거에 대해서 많이 빠삭한 그야말로 전문가 정도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부탁할 수가 있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탁은 안 했을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럼 알아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랙아웃 기간에도 8차례에서 9차례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선거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합당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조작된 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이후에는 그럴지 몰라도 대선 후보를 뽑는 그 경선 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작된 결과로 인해서 컷오프된 후보들이 또 다른 본선에 올라간 다른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여론조사는 경선 전에 대선 경선 후보를 뽑는 경선 때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작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거기서 보고를 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어야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블랙아웃이 제가 알기로 6일인가 그래요. 근데 그 갤럽이나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이틀이나 보통 한 2, 3일 조사하죠. 근데 6일인데 어떻게 8, 9번을 조사합니까? 6일 동안에. 하루에 2번씩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블랙아웃 전부터 그러니까 8일 9일을 했다는 거죠. 네.